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9시 40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고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제공하는 동영상이고요. 이게 신규 매수자를 위해서 제작되는 동영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의견은 다분히 개인적인 해석이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제 의견이니까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면 활용을 하시고요. 도움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동영상을 보시면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그렇게 접근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옳고 그름이 없는 시장이에요. 이대로 흘러가면 옳은 거고 이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른 거예요. 근데 이대로 흘러갈지 반대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미래의 시점에 도달했을 때나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이 분석이 맞을지 틀릴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그럴듯하다 그러면 본인 이제 멘탈 관리하는데 잘 활용을 하시고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이제 다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버스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같은 상품입니다. 일단 여기서 코덱스는 브랜드죠. 삼성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ETF 관련 브랜드예요. 그리고 실제 상품은 200 선물 인버스 2X고요. 200 선물 인버스 2X의 기초 자산은 선물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보시면 여기 써 있잖아요. F 코스피 200. 이걸 추적한다. 이게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은 코스피 200을 추종해요. 그러니까 고버스는 선물을 추종하고 선물은 코스피 200을 추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피 200을 분석하면 돼요. 단 코스피를 분석해서는 안 돼요. 코스피하고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 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제가 보여드릴 차트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코덱스 인버스예요. 코덱스 인버스. 그럼 왜 고버스를 안 보고 인버스를 보냐? 고버스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오래된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차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인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이게 지금 상승기라는 거죠. 얘도 상승기예요. 근데 상승기에 이렇게 음봉으로 작살낸 자리가 있어요. 여기 하락이 왔죠? 그쵸? 잘 보세요. 근데 그 뒤에 상승은 더 크게 와요. 그러니까 누른 거보다 상승이 더 크게 온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다 0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투자 심리도가 계속 오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내려도 상승하면 최고가 모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가를 다 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봉이거든요. 하락하고 있는 봉인데 상승하면 최고치를 넘어요. 여기 넘잖아요. 여기 고가를.
상승을 하면 최고치를 넘는다고요. 그리고 또 하락해도 상승하면 여기 최고치를 또 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연구관에서는 고가를 넘으면 계속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진 자리가 괜히 터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점은 올라가면 폭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 지금도 상승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구조라면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 구조를 보자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봉이 하락을 해도 앞으로 1년간 기회가 있어요. 예. 1년간 기회가 남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봉의 고가를 넘으면 여기를 넘는 거예요, 여기. A. 예. 만약에 다음 분기에요. 다음 분기에 상승하잖아요? 종가만 상승해도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 A 다시. 이거 고가를 A라고 하고, 종가를 A 다시라고 하면, 다음 분기에 종가만 상승해도 A 다시까지 와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통한다? 2023년 12월까지요.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릴 거면 5분기 연속 내려야 돼요. 이번을 포함해서. 지금 상태에서 내릴 거면 현재 분기를 포함해서 5분기 연속 하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전저점을 깬다는 얘기예요. 전저점. 여기를 깬다는 얘기죠. 나스닥은 16,000대를 다시 가는 거고, 코스피도 3,300대를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지금 곧버스 파셔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코스피 지수는 3,300을 머지않아 갈 거고, 나스닥은 16,000대를 갈 거다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곧버스를 들고 계시면 안 된다. 근데 아니야,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오르면 어디까지 간다? 여기 종가까지 간다고요. 언제까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정도의 시간 동안 한 분기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분기를 제외하고 4분기 중에 단 한 분기라도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종가 A 다시까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과거랑 비교해 볼게요. 과거랑 비교해 보시면 과거의 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과거의 봉이 여기 보면 여길 뚫었잖아요. 여기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뚫었어요. 그게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인버스가 갈 수 있는 가격은 6,000원에서 최대 8,000원이에요. 그렇죠?
요 차트로 보면, 여기까지요. 2023년 12월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은 6,000원에서 8,000원이라고요. 왜냐면 과거에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똑같은 구조에서, 올라간 게 이게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분기로 봤을 때는 단 한 분기라도 종가가 상승한다면, 2022년 3분기의 종가로 회복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 구조입니다. 단 한 분기, 4분기 중에, 이번 분기 빼고요. 4분기 중에 단 한 분기라도 종가가 상승하거나 고가가 상승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상승을 해도 어디로 간다? 2022년 3분기 종가로 간다고요. 그러면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팔아야 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없다고 봐요. 4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앞으로 4번의 기회가 남았다고요. 4번의 기회. 자, 이거는 곧버스 차트예요. 곧버스 차트입니다. 기간이 짧아서 이격불변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격불변이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인버스로. 여기도 똑같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4분기 동안 4분기 총 4개 4개봉 동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분기봉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기봉을 보세요. 분기봉. 자, 2023년 12월 이게 4분기죠. 각 분기별로 종가가 상승하면 어디로 간다? 2022년 3분기 종가로 간다. 위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매수가에서 2022년 3분기 종가까지의 거리가 수익이에요. 차익이 되는 거죠. 차익. 그래서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3년 12월까지. 길게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얼마냐? 2,900원이잖아요. 2,900원인데 2,900원이란 가격으로 한번 보세요. 목표가가 얼마인지. 종가가 3,870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900원 돈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면 900원 버는 거예요. 900원. 나쁘지 않잖아요. 4번의 기회가 있다고요. 한 번에 끝나면 사실 불안한데 4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4번 동안 한 번만 종가 오르면 돼요. 1분기에 오르든 2분기에 오르든 3분기에 오르든 상관없어. 종가만 오르면 미친듯이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례예요. 종가가 올라갔잖아요. 종가가 올라가니까 어딜 가? 종가 중에 제일 높은 봉을 넘어서려고 움직이잖아요. 제일 높은 종가.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어요. 고가도 이거 넘었잖아요. 고가도. 그러니까 종가만 상승하면 난리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종가 상승했죠. 그러니까 난리치잖아요. 여기도 종가 상승하니까 난리치고. 여기 고가는 간다는 거죠. 여기 기존에 만들어진 고가. 지금 이 고가는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르면 간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까지 유효해요. 이 시간.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유효하지 않아.
왜? 1구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요 시간만 유효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예? 하나, 둘, 셋, 넷. 그 안에 답이 안 나면 끝이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1년 남았다. 예. 이번 달 2달 남았죠? 그러면은 14개월이 남은 거예요. 14개월 동안 기회가 남았는데 지금 포기한다? 왜요? 왜 포기해요, 지금? 예. 그게 일단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일한 채널이 엘리엇 TV인데, 그분 얘기도 똑같더라고요. 왜 그분이 장투를 하겠다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분기봉이 이렇게 생겼어. 앞으로 1년도 더 남았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1년도 더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가격을 보고 계좌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니까 열받는 거죠. 사실 열 안 받겠어요? 저 같아도 열받을 것 같은데. 근데 구조로 봤을 때는 아직 완전히 망가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구조는 망가지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리면 사볼만 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목표 차액은 3,870원이니까 3,870원에서 내 매수가를 빼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 되는 거죠. 그게 기본 수익이에요. 최대 수익이 아니라 기본 수익이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됐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인데, 그러니까 월봉은 사실 뭐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왜냐? 얘는 그냥 다음 달 되면 아래 위가 다 열려요. 아래도 열리고 위도 열려요. 아래로 밀리면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예. 아래로 밀리면 더 사면 된다고요. 어차피 가다가 끌어올리는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1년 내내 내릴 수는 없잖아요. 예? 분기봉이 저렇게 생겼는데 1년 내내 내리려면 뭔가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뭐 엄청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게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월봉은 눌러도 분기봉은 누르기 힘들다는 거죠. 특히 12월까지는. 12월까지는 분기봉은 하단선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누르려면 상단선으로 찍어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르려면 3,340원대까지는 감아 올려야 누르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죠. 근데 저기까지 올라가면 사실상 고포스가 유리해지죠. 3,340원까지 올라가 봐요. 그럼 뭐 얼마든지 3,800원대는 가시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아래가 열리지만, 다음 달에 됐을 때 아래가 열리지만 위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래가 열리는 건 굉장히 불안 요이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분기봉은 아래가 다 닫혀 있어요. 아래가 다 닫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매수가 아래에 있다고. 매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됐죠? 주봉을 설명하려면 이걸로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일단 고포스를 투자를 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보통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설명을 하니까 이 고포스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참고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하락 추세선이라고 부르는 선이에요. 이게 메인선입니다. TO 상단선. 근데 얘를 언제 만나냐?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에 만나요. 요게
11월 몇 주일까요? 이게 3주고 4주고 5주예요. 늦게 만나면 5주에 만나요. 그리고 빨리 만나면 다음 주에 만날 수도 있어요. 네? 자, 빨리 만나면 11월 4주. 늦게 만나면 11월 5주예요. 근데 이 시점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누르는 힘이 사라져요. 자, 그러니까 11월 4주 또는 11월 5주가 되면 어떻게 된다? 예. 하락 추세선과 만난다. 만나는데 그 다음엔요. 없어. 누르는 힘이 사라져요. 그러면 적어도 11월 1주가 되었을 때 예. 뭐가 없다? 누르는 힘이 없어요. 예. 문제는 11월 1일이 됐을 때 월봉에 누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다시 분기봉을 아까 보여드렸죠. 자, 분기봉 볼게요. 자, 분기봉 보세요. 누르는 거 없죠? 분기는 받치는 것만 있어요. 받치는 것만. 그리고 월봉은 예, 얘도 받치는 것만 있잖아요. 누르는 힘이 없다고요. 그리고 다음 달을 봐도 누르는 힘이 없어. 누르는 힘은 이 정도나 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분기봉과 월봉은 누르지 않아요. 지금 누르고 있는 건 주봉이라고요. 주봉이 누르고 있는데 주봉에 누르는 힘이 11월 5주면 다 소멸된다고. 예. 11월 5주가 되면 누르는 힘이 사라져요. 그러면 12월 1주부터는 누르는 힘이 없잖아요. 예? 12월 1주부터 4주까지는 누르는 힘 없다고요. 그러면 감아 올리기 좋죠.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자, 여기 이 시점, 지금 시점이 어디냐? 지금 여기죠. 예? 여기가 3주고 여기가 4주고 여기가 5주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12월 1주예요. 네. 근데 이제 12월 2주가 되면 영구간으로 들어가요. 예, 영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시간도 상승하기 좋은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주가 되면 누르는 힘도 없어. 그죠? 12월 첫째 주가 되면 누르는 힘이 소멸된다고요. 늦어도 12월 첫째 주가 되면 누르는 힘이 소멸돼요. 그리고 12월 두 번째 주가 되면 영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시간도 상승으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12월 중반 이후로는 코퍼스는 상승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11월 달과 11월 달 안에 거의 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 늦어도 12월 초순 정도에는 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코퍼스는 단기적인 바닥. 근데 그 바닥을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월봉은 밑에서 받쳐주는 힘도 없지만 누르는 힘도 없잖아요. 근데 분기봉은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엄청 강해요. 그럼 감아 올리면 주봉이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뚫린다는 거죠, 위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면 11월 말까지 주봉의 저 상단선, 빨간색으로 굵은 색 있죠? 저 상단선과 언제 빨리 만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걸 최대한 앞당기면 이제 상승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승의 시점이 이제 늦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엔
제 생각이라 했잖아요. 제 생각엔 11월 말로 갈수록 계속 바닥을 그려갈 거다 라는 생각을 해요. 바닥을 계속 그려갈 거다. 그러면 바닥일 때 사야 되잖아요. 예? 코퍼스는 바닥일 때 사서 조금씩 모은다. 근데 지금 바닥을 그려야 되는 시점이 늦으면 12월까지도 살짝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매수를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하는 편이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이 팔아야 될 때냐? 지금이 팔아야 될 때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지금은 월봉, 분기봉이 다 단선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파는 건 상당히 아쉽죠. 싸니까.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인데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돈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태를 보면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네. 지금은 사실 코퍼스가 올라도 전혀 상관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돈으로. 네. 돈이 시장을 지배하는 게 맞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죠? 네? 주봉은 설명이 됐어요. 주봉은 11월 말까지 계속 찍어 누르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빠르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어쨌든 11월 말까지는 계속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항상 목표가는 3,870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3,870원이 목표가라는 걸 머릿속에 꼭 담아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좀 덜 힘들어요. 네. 그걸 잊고 계시면 계속 하락한 부분에 대한 손실 증가분만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괴로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기초 자산 코스피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선물보다는 코스피 200을 더 선호해요.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 분기봉이에요. 분기봉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봉이 어디에 가깝냐면 어디랑 비교를 해드려야 될까요? 애매하다. 네, 애매해요. 자, 이전에 제가 이거 월봉상 언제더라? 2022년 1월봉, 2021년 12월봉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다음 달에 지수가 다음 분기에 지수가 하락하면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요, 여기. 아이고. 다시 캡처해야겠네요. 다시 캡처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격볼벤 20하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만약에 여기서 뭐 윗꼬리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이만큼까지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래꼬리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노리는 봉이에요. 그러면 이쯤 왔을 때 곧버스는 청산해야죠. 요 수치가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태에서 저 수치가 지금 상태예요. T 253.53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253.53이 오면 곧버스는 팔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계획이에요. 왜냐? 이걸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봉이 월봉인데, 예. 월봉도 그때 요렇게 이격불변 20 하단선까지 내렸거든요. 예. 이 봉을 지금 보는 거예요. 현재가 여기고 다음 봉이 여긴 거죠. 그래서 다음 봉에 내리면 이격불변 20까지 내린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격불변 20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위치에 가면 제가 가진 이제 고버스는 전량 청산을 할 거예요. 예. 더 고민하지 않고 전부 청산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윗꼬리가 더 그려진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분기에 윗꼬리가 더 그려진다라고 생각하고, 더 그려진다고 해도 고버스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여기는 윗꼬리가 더 그려져도 어쩔 수 없는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려지면 어쩔 수 없다. 결국 내리는 건 이번 분기가 아니고 다음 분기다. 예. 이건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에 월봉 사례로 본 계획이에요.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실제로 매트릭스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자, 이 정도 봤으면 될까요? 그 다음에 주봉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키움 영웅문인데, 이걸 보시면 이건 이제 현재 속도로 보는 거예요. 현재 속도로 봤을 때, 잘 보세요. 지금이 3주죠. 그리고 4주차가 되면 여기에요. 4주차가 돼도 아직 T5는 못 만나고 5주차가 되면 T5랑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속도는 굉장히 늦은 편인 거죠. 그러면 11월 5주차에 이걸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걸 제가 고버스로도 이미 보여드렸어요. 11월 5주차에 지금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12월 1주가 되면 상승 추세가 끝나요. 아래가 열리거든요. 열리고 나면 이제 P5 하단선과 언제 만나느냐인데, 이것도 12월 2주면 만납니다. 그러면 12월 2주로 지나면 이 뒤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12월 3주, 12월 4주는 아래에서 방어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때 하락해요. 지금 요 그래프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걸 다시 끄고 여기서 T5 하단선을 만나는 자리, P5 하단선을 만나는 자리를 두 개를 표시를 해놓고, 지난번에 어디서 만났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T5 하단선이고 여기가 P5 하단선입니다. 예? 여기 만나고 나서 이 뒤가 하락하잖아요. 그죠? 이 뒤가 하락하잖아요. 여기 상승 추세가 죽고 그 다음에 P5 하단선과 만나고 나면 그 뒤는 아래가 열린단 말이에요. 진짜 하락은 이쪽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말에 큰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락은 12월 말에 크게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은 횡보를 할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사실 뭐 경우의 수가 높겠지만, 결국에는 상승의 힘도 시간이 가면 소멸하고, 그 소멸하는 시간이 늦어도 12월 두 번째 주면 소멸한다고요. 그럼 그 뒤는 하락하기 쉬운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하락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됐다고. 그럼 지금 버텨야 될 시간이 미니멈 2주, 이번 주 빼고도 미니멈 2주예요. 음봉 나면 당겨질 거예요. 지금 봉이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12월 2주 뒤에 이 구조가 나올 텐데, 만약에
만약에 음봉이 나면 시간이 당겨진다.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빨리 올 거고 고점을 만드는 시간도 빨라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어쨌든 12월 중반 이후는 하락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단순하게 추세만 그런 게 아니라 매트릭스도 그 시간대에 하락하기 좋게 계속 일구간을 쌓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려가기 좋은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퍼스를 팔고 싶다라는 거는 고퍼스가 올랐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고퍼스가 오르기 좋은 시간은 12월 달에 있다고요. 12월 달에. 11월이 아니야. 12월 달에 있다고. 그리고 1월 달에 가면 더 좋아요. 12월 달보다 1월 달이 더 좋은 시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왜? 여기 보세요. 이 D가 시세가 더 좋잖아요. 여기 요 두 개 봉보다 이 밑에 세 개 봉이 시세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주, 4주 내리는 것보다 1월 달에 3주 내리는 게 훨씬 크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흐름을 타고 간다면 1월 달에 훨씬 더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내가 고퍼스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오르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은 지수가 오르고 있다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왜 오르고 있는데 고퍼스를 팔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른다면 모르겠지만 내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지금은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시간이 가면 오를 수 있는 힘은 계속 줄어들고 내릴 수 있는 힘이 계속 증가해요. 이건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고퍼스를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보유하거나 매수를 해야 될 때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살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 시간이 남았거든.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남겨져 있다고.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남겨져 있는데 계속 여기서 고퍼스를 다 사세요, 많이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정작 더 올라갔을 때 과연 투자자가 본인이 고퍼스를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아닐 거라고 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지수가 높은 시점에 갔을 때 매수를 해야 홀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보유자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올랐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오를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오른다고 해서 이게 안 내려가는 것도 아니야. 그쵸?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르면 고퍼스는 망했네, 고퍼스 투자자는 다 손절해야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오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에 갖다 내다 파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어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과거에 이런 구조에서 지수가 상승을 했었냐? 라는 걸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코스피 200 지수 할 때는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 고퍼스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 일목입니다. 일목. 요 녹색은 전환선 9고, 요 회색은 기준선 26이고, 후행 스팬은 뺐어요. 후행 스팬을 뺐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선행 스팬 1과 파란 건 선행 스팬 2예요. 자, 요걸 이해하시려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지금의 환경이 여기랑 엄청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이해를 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케이스는 1980년대 이후로 거의 30 몇 년 동안 4번 나왔어요. 4번. 예, 지금과 똑같은 구조가 4번 있었어요. 근데 그 4번 동안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것만 알고 가세요. 자, 제일 먼저 요게 뭐라고요? 전환선 구예요. 그리고 요게 기준선 26입니다. 예, 노란색이 선행 스팬 선스 1, 파란 게 선스 2예요. 예, 용어만 잘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봉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와요. 봉 기 26.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 전환선 9도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옵니다. 예, 요 두 가지 현상이 전제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봉은 전환선 9를 타고 내려가요. 그죠? 전환선 9를 타고 내려간다고. 이렇게 올라타도 내려와요. 올라타도 내려온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봉이 선수 2까지 뚫어요. 봉이 선행 스팬 2까지 다 뚫습니다. 뚫어요. 그럼 반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반등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내렸죠? 이거 왜 내렸다고요? 분기봉 때문에 내렸다고. 됐죠? 네? 그러면 구조를 잘 보세요. 일단 봉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전환선 9가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면 봉은 전환선 9를 타고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가야 바닥이 만들어진다고. 바닥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여기에요. 여기. 자, 이 화면을 보셨어요? 네. 그 다음에 볼 건 현재예요. 자, 이제 현재를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봉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갔죠. 봉, 기, 26.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예, 전환선 9가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갔죠. 이 두 가지가 다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예, 봉은 전환선 9 따라 내려간다고요. 따라 내려갈 거라고요. 여기 닿았잖아요. 예, 이 꼴을 얼마 그리든 상관없다고요. 예, 따라서 내려간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밀어 내리면 봉은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 대전한다고요. 그럼 봉이 예,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가서 요 안에 들어가야 바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흐름은 선행 스팬 안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나와야 바닥이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바닥일까요? 바닥 아니에요. 여기는 바닥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선행 스팬 위에서 큰 하락의 바닥이 온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구조는 역사상 없어요. 자, 이 봉이 언제부터냐면요. 1986년도부터예요. 네, 1986년도부터. 예,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86년도부터 하면은 한 37년 정도? 예, 37년 정도 되는 통계예요. 예, 우리나라 증시 전체를 의미하죠. 37년 동안의 흐름을 보세요. 자, 여기가 바닥이죠? 예.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바닥이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닥이에요. 자, 이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예. 그러면 여기가
선행 스팬 2, 여기가 선행 스팬 2, 여기가 선행 스팬 2, 여기도 선행 스팬 2, 예, 여기도 선행 스팬 2, 여기도 선행 스팬 2. 선행 스팬 2 위에서 바닥을 그린 케이스는 없죠. 예, 유일하게 봉이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 사태인데, 예, 이때 유일하게 바닥을 안 그렸죠. 근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전환선 9하고 기준선 26의 데드가 여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전환선 9가 기준선 26과 데드를 다 냈다고요. 다 냈잖아요. 예? 여기 다 냈다고요. 여기도 냈고, 여기 났어요. 여기도 냈고. 그러니까 그리스 세타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나머지 6개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는 없을 수 있다고요. 갈 수는 있어요. 예, 갈 수 있다. 그죠?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잖아요. 갈 수 없다. 예. 갈 수 없다는 확률상 100%예요. 왜? 6번 다 그랬거든. 갈 수 있다는 0%예요. 한 번도 없어. 왜냐면 지금은 그리스 사태의 구조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37년? 1986년부터 2022년까지 37년이에요. 37년의 코스피 역사에서 6번, 이게 같은 구조는 4번인가 그래요. 4번인가. 그러니까 요게 A, 요게 B, 요게 C, 요게 D 하면 A, B, C, D만 현재랑 같고, 이 3번, 4번은 달라요. 3번, 4번은 그 중에서도 구조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까지 포함을 해도 결국에 선행 스팬 2 아래에서 6번이 바닥을 그렸고, 딱 한 번만 바닥을 안 그렸는데 그 한 번이, 예? 그 한 번이 지금 구조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바닥을 한 번 그렸는데 여기도 선행 스팬 2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월봉의 상태로 보면 이건 이렇게 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A 방향으로 가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거길 가야 바닥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A 방향으로 간다라고만 얘기하면 신빙성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럼 B로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펼칠 수 있는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기봉 보여드렸잖아요. 예? 분기봉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하락이 한 번만 와도 어디로 간다? 최저치를 깬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이 분기봉으로 딱 그려서, 예, 다음 달 그리고 나서 1, 2, 3월 중에 3월 달에 종가가 12월 달에 종가보다 낮잖아요. 그럼 그냥 253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논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분기봉은 종가가 내리면 그냥 쏟아지는 봉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종가가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왜? 전환선 9를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전환선 9를 타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위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위로 못 간다는 얘기는 분기봉도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분기봉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253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A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과거가 다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는 전부 다 그렇게 움직였다고. 예, 확률 100%예요. 그럼 이번에 상승하면 예외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방을 본다는 거 예외에 배팅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락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이 넘어요. 앞으로 하락이 필요한 시간이 1년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고도 1년 동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 선행 스팬 아래로 A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반등이 팍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안에서 머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해요. 그만큼 지금의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 상승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상승했어요. 여기. 예. 그리고 여기도 상승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상승했어요. 자, 여기 상승한 거 있고요. 예. 여기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을 그리기까지 그냥 계속 주구장창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중간중간에 급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급등을 노리고 야 이게 상승의 시작이야 이미 바닥을 지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거는 다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러한 상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락했다고요. 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이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와 드디어 이제 상승장이 시작했고 이제 하락은 끝났고 3,300으로 다시 가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움직이고도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장이 이거예요. 이거 간다. 아래로 간다. 아래로 간다.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 지수는 아래로 갈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는 그거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싸울 생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논리를 공격하거나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옳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본 미래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 코스피 지수가 가야 될 자리는 얼마냐면 1900이에요. 다음 분기에 코스피가 가야 될 자리는 T-20 1903.8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하락 시 목표가는 2000이 아니라 1900도 붕괴하는 거예요. 1900이 붕괴될 것 같아. 그럼 1800대를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다음 분기예요. 자, 코스피 지수의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피 200은 뭐 월봉 볼 것도 없어요. 뭐 거래량 80%. 그러니까 이건 볼 것도 없고. 그럼 코스피 지수는 얼마일까? 얼마냐면 50%예요. 50%. 그럼 지금이 며칠이냐면 10거래일이잖아요. 50%면 2거래일 정도 오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도 거래량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도 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메뉴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메뉴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그 다음 분기에 0구간이야. 요게 핵심이죠. 여기에 0구간이라는 거는 이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아래가 열리죠. 아래가 열려요. 여기까지도 열리는 거죠. 1650까지도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면 볼벤 20까지 열린다 그랬죠? 지금 여기도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상황은 11월 달까지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11월 달까지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다. 그건 주봉상에 만들어진 상승이지 월봉이나 분기봉의 흐름을 바꾸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만약에 조정이 오면 분기봉은 윗꼬리가 생길 거예요. 그 윗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12월에 월봉이 하락한다라는 건 분기봉의 윗꼬리가 생긴다는 거고, 분기봉의 윗꼬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주봉이 망가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주봉이 망가지면 복구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금 주봉이 꽤 오랜 시간 오르고 있듯이 내리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을 내릴 거기 때문에 그 내리는 힘이 분기봉이랑 결합되면 쏟아져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고퍼스를 보유합니다. 한 주도 안 팔아요. 저는 그래요. 저보다 비싸게 사신 분도 있고 저보다 싸게 사신 분도 있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저는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고퍼스를 팔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대신 더 삽니다. 저는 더 사고 있어요. 조금씩 매주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일단 샀고 이번 주에도 기회가 되면 살 생각이에요. 목표 수치는 332 이상인데 332 이상에서 사고 싶은데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면 조금 더 담겠습니다. 조금 더 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를 또 봐야죠. 다음 주를 또 볼 생각이에요. 이제 이번 주에는 332에서 333 그 수치에 도달했을 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안 오면 이번 주는 패스하고 음봉으로 끝나면 다음 주 반등할 때 다시 매수를 고민해 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가격 안 오고 내렸는데 다음 주에도 그냥 내린다? 그러면 253 갔을 때 고퍼스를 팔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설명했어요.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이 추이를 보셔야 멘탈이 관리가 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움직이는 거 보고만 생각을 하시면 답이 없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1. 11월 4주 또는 5주까지는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세다. 자, 11월 5주? 기대는 4주인데 5주에는 상승 추세선 T5를 만난다. 하단선을 만난다. 3. 11월 2주 정도에는 P5 하단선도 만난다. 그러면 4. 12월 2주 이후는 하단선이 없다. 하락 우세. 이렇게 요거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단기적인 거. 저는 주봉이 단기입니다. 자, 월봉 지금 하단선 아래에 있다. 이게 11월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1, 2, 12월이 되면 하단선도 없고 상단선도 약하다. 12월, 그죠? 자, 분기봉. 분기봉은 1. 2023년 12월까지 한 분기라도 4분기 중 1분기라도 상승하면 3,870원 위로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 만약 2023년 1분기에 하락하면 1분기에 상승하면 아니다. 이거는 지수죠, 지수. 아니다, 이거 고퍼스다. 고퍼스고 구분해 드릴게요. 이건 지수예요. 잠깐만요. 이건 지수요. 코스피 200 지수고
혼동되지 않게 요건 여기서부터 곧벗습니다. 지수 설명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곧벗어요. 자, 지금은 하단선 아래에 있다. 12월에 되면 하단선 상단선도 약하다. 이것도 곧벗어요. 자, 2024년 12월 4분기 여기 간다. 그 다음에 만약에 1분기에 상승하면 코스피 200 지수로 253까지 253까지 하락하니까 하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곧버스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3 코스피 지수는 1900까지 하락한다. 그죠? 그러니까 곧버스가 2023년 1분기에 상승하면 만약 곧버스가 상승하면 코스피 200 지수로는 253 코스피 200 지수는 253까지 하락할 수 있고 그럼 곧버스를 추정했을 때 그 가격을 계산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1900까지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노릴 수 있는 가격은 253 코스피 200 지수가 253 가고 코스피가 1900 갔을 때의 가격이 팔아야 돼요. 그게 목표가라고요. 그게 단기적인 목표가예요. 내년 3월까지. 근데 그때 안 오면 그죠? 2023년 12월까지 4분기가 있잖아요. 그 4분기 중에 한 분기 상승을 기다려야 되고 한 분기 상승했을 때 목표가가 3,870원이라고요. 그러면 3,870원 3,870원 마이너스 매수가가 추정 수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월봉과 분기봉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주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1월 5주까지는 코스피 200 지수는 상승에 유리하니까 곧버스는 하락에 유리하겠죠. 이렇게 따지면 곧버스는 하락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하락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11월 5주차가 지나고 나면 이제 곧버스는 오르기 좋고 지수는 내리기 좋은 환경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걸 감안하시고요. 본인이 곧버스를 손절한다고 가정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늦었어. 여기서 곧버스가 더 빠져도 늦었어. 곧버스를 팔 수 있는 환경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 상태라면 1월 말이에요. 1월 말. 지금 상태에서 곧버스를 판다 그러면 1월 말까지 보유했다 파셔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때 가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재수 좋으면 얼마를 노릴 수 있다? 코스피 200 지수가 253, 코스피 지수가 1900까지 하락했을 때 곧버스를 파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아다리가 맞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일목에서 코스피 200 지수가 빠질 수 있는 거, 그죠? 거기는 이미 하락이 결정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확률이 100%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분기봉에서 곧버스가 오르고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1년이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지금 곧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월봉과 분기봉을 보면 곧버스에게 불리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당장 곧버스에게 불리한 시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뭐 이런 건 사실 이미 지나갔어. 그렇게 단기적인 흐름에 좌지우지 정도 할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못 팔았으면 지금은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런 구간까지는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분기봉의 윗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의 분기봉의 윗꼬리가 달리는 거고 곧버스의 분기봉의 아랫꼬리가 달리는 것만 중요해요. 그게 11월 달에 다느냐 12월 달에 다느냐 그건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다느냐가 아니라 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이 오는 순간,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고점이 11월 말에 오든 12월 초에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2월 말 종가만 빠져주면 돼. 자, 여기까지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주장을 하는 거지 제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활용하고 싶으면 활용을 하시고 활용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싹 잊으세요. 그리고 따지지 마세요. 따질 필요 없어. 세상에 분석 잘하는 사람 널리고 널렸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그럴듯하네 하면 활용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싹 잊고 스스로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